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측근들 이름으로 목포시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공간 구역 안에 건물을 9채나 소유하고 있다. 이 내용이 지금 보도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이제 건물 9채를, 사실 건물 9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닌데, 두 가지죠. 하나 있는 건 첫 번째 문제는 저 부분인 거죠. 문화재 지정 전 1년 반에 걸쳐서 집중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반 동안 막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저 구역이 통째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돼서 그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하나 거고, 지금 보시면 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명의자들 보세요. 조카 1, 조카 2, 뭐 남편, 보장한 남편, 보장한 딸 이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명의를 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이제 다른 사람 명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명의 부분,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의혹의 핵심으로 좀 떠오르는 거죠. 네. 자,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어느 한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사례가 아니고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밝은 부분, 이 안쪽이 모두 거리가 전체가 다 문화의 거리.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건물들은 문화재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문화재 지정 거리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전에는 뭐 건물 하나 그렇죠. 이렇게 지정한다든지 그랬는데 지난해 8월 목포에서 근대 역사문화 거리라고 해서 저 구역 전체를 이제 하나의 그런 문화재로 등록을 한 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랑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국보 보물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등록 문화재라고 해서 그건 2001년부터 시작됐는데 근현대 이제 역사문화 유산 중에 좀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것을 지정을 하는 거고 아마 저기 거리 전체를 지정한 것은 저기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어떤 그런 유산들이 남아있는 거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께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 시점. 이 건물을 대부분의 건물이 매입한 이후에 이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됐거든요. 바로 그 부분. 구입한 시점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요,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곳이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문화재청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거기 있는 목조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갤러리나 카페나 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권유한 것이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대준 제 조카 둘과 보장한 한 명만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년 뒤에 제가 재단에 돈을 넣어서 박물관을 내려가겠다고 결정한 거죠. 손혜원 의원은 평소에도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목포를 살리는, 목포의 이 근대문화 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본인 명의로 안 샀을까요? 이제 그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시점과 명의예요. 네. 그러니까 시점은 공교롭게도 다 구입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구입하고 나서 1년 반 이후에 문화재 거리로 그 구역의 통으로 지정됐다는 거 하나가.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시점의 문제, 시점이고 두 번째 명예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손혜원 의원은 본인 명의로 사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본인 명의로 가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말 다른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순수한 의도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 명의로 사지. 굳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저거 괜찮으니까 조카한테 사봐. 네 돈으로가 아니라 본인이 돈까지 대줬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돈까지 대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게 했다. 크게 좀 납득이 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예, 국회에서 손 의원이 이제 문화재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인데요. 당시에 그 문화재청장에게 이 목포 지역의 어떤 그 문화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보면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국회의원이 어떤 그 문화재청장에게 이 부분에 이 목포 거리에 대해서 문화재 거리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이 또 그 친인척이라든지 보좌관을 대동해서 그 집들을 대량으로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매입 목적에 대해서 SBS 측은 투기 의혹이 있다.
손혜원 의원 측은 순수한 마음으로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할 핵심 문제, 바로 허만섭 차장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 목포의 그 바다와 유달산 사이에 그 조선대왕가 있는 자리, 여기는요, 그 도시 재생에서 비용 일부와 정말 누군가 뜻있는 공공기관에서 한 100억에서 200억만 투자를 해도 산토리니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 우리가 지금 목포를 가서 이 근대문화유산들을 받고 문화재청에서 발빠르게 지정을 해주셔서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담당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문화재청을 또 관리 감독하는 국회,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이 관련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과연 손혜원 의원이 그런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는 상황에서 저기에 뭐 친인척 명의, 보좌관 등등의 명의로 저런 건물을 사고, 그런 내용을 국회에서 이제 문화재청을 상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설혹 본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게 순수하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사실 그전부터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 관장도 했고 한 29억 정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의정 활동 부분에서 본인이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런 부분을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을 상대로 저런 질의를 했고, 그 지역에 지인과 친척들이 다수의 저런 건물을 매입했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어쨌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죠. 네. 자, 그러니까 투기냐 아니냐,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승진 기자. 본인이 왜 안 샀느냐, 그리고 하필 왜 조카에게 권유를 했냐, 왜 조카에게 권유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일단 손 의원 본인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증여세까지 냈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 절차는 문제가 없었나요? 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카 2명에게 증여세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1억씩 주고 매입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조카들이 전혀 이 목포와는 연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런 구입을 했냐? 이 한 매체와의 조카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본인이 평소에 이 바닷가 주변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손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바닷가 쪽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게 됐다. 네. 이른바 좀 충동 구매 성향이 있긴 한데 본인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구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본인이 받은 1억에 더해서 원래 운영하던 와인바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와인바를 정리를 해서 총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세 채를 구입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조카에게 매입을 권유하게 된 과정, 본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포에 있는 적산 가옥들, 목조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군산에만 이런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목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너무 재미있는 집들이 있는데 혹시 너 바닷가에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고모가 증여를 해서 집을 사주든지 하면 네가 여기 내려올래? 너는 돈이 얼마나 있니? 제가 그 도와주지 않으면 살 만한 능력이 안 됐고요. 경리단에서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경리단에서 이제 집을 와인바를 운영을 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렵게 젠트리피케이션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게 살고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자, 와인바를 하면서 고달프게 살고 있었다는 조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0대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막 이슈화가 커지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나왔던 언론 보도 중에는 약간 조카들이 지금과 또 좀 다르게 해명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얘기를 내게 아니다라든지 가족들이 권해서 난 했을 뿐이고 난 잘 모른다. 뭐 네.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순수하게 손 의원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일부는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 건지, 아니면 이 실소유주가 예를 들면 손 의원이고 명의를 그렇게 한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좀 어떤 조사 같은 게 진행이 돼야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첫 보도를 봤습니다. 이 SBS에서 손 의원의 그 조카,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고모가 알아서 다 하는 일이라서 가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 지나서 손혜원 의원이 해명하기로는 이 바닷가에 살고 싶어 했던 조카, 그 조카를 위해서 권유를 했고 그 조카가 와인바를 정리한 돈으로 같이 샀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말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목포를 비롯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좀 지방에 있는 이런 목포 규모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특히나 저는 신도시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포에 전혀 연고가 없는 20대 아주 젊은 그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거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손혜원 의원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조카가 이제 돈이 한 1억 원밖에 없는데 거기 이걸 투자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증여를 1억 더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카가 손해 보는 게 분명한 혹은 이거 투자했다가 이제 뭐 집이 안 팔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에 빠질 것이 분명한데도 이 고모로서 그렇게 권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조카를 갖다가 조카 돈까지 이렇게 저기 투자하게 할 때는 확실한 개발 정보라든지 뭐 이런 확신 같은 게 있었지 않느냐. 결국은 문화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문화재도 사랑하면서 또 부동산도 사랑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거두기가 힘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건물을 구매하고 나서 땅값이 얼마나 올렸느냐? SBS 보도에서는 해당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뒤에 땅값이 4배 상승했다라고 어제 보도를 했고요. 이에 손혜원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4배라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예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구입한 조카집이 8,700만 원이었는데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 2천만 원으로 팔렸다고 한다. 약간 오른 것이다. 액수로 치면은 약간 오른 것 같은데 비율로 치면 집값이 2년 만에 50%가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저것도 조카집이 8,700만 원을 2년 전에 샀는데 그 조카집에 1억 2천만 원을 판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하면 비슷한 집이라고 진짜 얘기해요. 한 지붕 하나 있는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격을 2년 전에 구매한 조카집에 그대로 대비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냐라는 거는 사실은 기준에 보는 시각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SBS에서 4배 상승이라는 게 꼭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손혜원 의원의 저 어떤 항변 저거로 인해서 의혹들이 모두 다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오늘 어제 이 보도 이후에 논란이 된 후에 오늘 이 손혜원 의원의 조카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부모가 목포를 좋아하셔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막 물심양면으로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어떻게든 여기에 좀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를 쭉 봐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거리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현재로서는 그게 됐다는 것에 대한 저의 체감도 없고요. 일부 방송에 나간 고치는 비용이 온다? 4배가 올랐다? 이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 돈으로 다 빚내서 인테리어 마친 상태고요. 여기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또 다른 주장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이번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문화재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문화의 거리예요. 역사 문화의 거리.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인사동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에서 인사동의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나서 한 땅값 같은 것들이 한 서너 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가 예산을 쏟아붓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광 명소로 변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여기다가 예산을 쏟아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명소로 만들면 당연히 오르죠. 옆에 있는 상점 같은 경우들이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값과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매우 가능한 거고요. 손 의원의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 또는 문화재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일대의 건물 매입에 대해서 오히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니냐라면서 부동산 전문가는 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동이 그냥 지금 이런 모습으로 좋아진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북촌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또 역사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북촌이 탄생하고 인사동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이 거리를 조성하겠다, 문화 명소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미리 사업 여러 채를 갖다 한꺼번에 사둔 사람이 당신 투기꾼 아니냐 그러면 나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변명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의 거리 안에 포함되더라도 상업적인 개발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사를 다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정부 예산이 들어오고 또 정부에서 여기를 또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관광 명소로 홍보를 해주고요. 손혜원 의원이 지금 아까 국회에서 얘기했듯이 산토리니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이게 굉장한 어떤 그 부동산적인 어떤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손혜원 의원 관련된 그 건물 9채가 과연 그러면 이 지역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느냐? 네.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손혜원 의원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해당 방송사에서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진위를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설령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이 굉장한 어떤 손혜원 얘기대로 산토리니 같은 이런 지역으로 발전을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손혜원 연관된 그 건물 같은 것도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어쨌건 다시 되살려서 그걸 우리 삶과 가까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부동산을 샀다면 그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상임위가 국회 어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지 손 의원이 아무리 내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라고 주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순수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 주변 정황 자체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손혜원 의원 입장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손혜원 의원이 SNS에 연달아 글을 올리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서 이 첫 보도한 SBS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지금 예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손 의원이요, 좀 다급한 심정을 내비치듯이 네. 무려 본인의 SNS에 지금까지 14건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하.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폭로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되면 더 많은 글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본인의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이렇게 보도하는 게 음해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한 것일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투기라고 의혹을 받는 게 음해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보도에 앞장섰던 이 방송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손혜원 의원 측에서 음모론으로 제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에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이 문화재 거리에 건물을 매입해서 말하자면 재개발 자체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 자체를 막아서자 이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굳이 그거를 매입할 필요까지 없었다는 거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재청에 예를 들면 문화재청이 이제 문화재 거리를 그 거리를 통으로 이제 지정하게 하고 본인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이제 올라가는 데는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그걸 사지 않고 여당 문화관광의 간사로서 문화재청과 협력해서 거기는 이제 근대문화유산의 거리로 지정하는 역할만 했어도 사실은 대규모 재개발을 막을 수 있었을 건데 네. 굳이 이제 본인과 지인들이 본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9차나 매입을 했으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해당 내용을 첫 번째 보도했던 언론사에서는 오늘 또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오랜 기간 걸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짧게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시죠. 박지원 의원입니다. 이 박지원 의원 바로 이 지역구 목포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손 의원이 은퇴 후에 목포 적산가옥에서 살겠다며 구매했고 연극하는 조카에게도 구매하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다. 일단 손혜원 의원을 조금 감싸고 도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 얘기는 이제 어쨌든 전에 이미 손 의원이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투기 의혹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뭐 실제로 그렇게 손 의원이 저걸 다시 팔아서 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다든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그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네. 그 해당 지역에 본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건물 등을 샀다. 네. 이러면 본인의 본심을 우리가 정말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상황을 딱 보는 국민들로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의 시선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기에 딱 그쳐서 지정됐으면 괜찮은데 본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손혜원 의원은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뭐 계산된 것이다. 그리고 신재민 그 전 사무관에 대해서 뭐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그 수위가 넘는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더구나 또 이 상황, 이런 그 발언들 하나하나가 다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아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혜원 의원이 어떤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손혜원 의원의 발언과 이런 그 국회에서의 활동과 그다음에 그 보좌진이라든지 친인척들의 어떤 부동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사가 됐을 네.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이게 덮여져서 넘어갔을 거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혹의 눈길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후속 보도 내용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이 진심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당분간은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여당 의원 한 분이 곤란함에 빠진 것 같습니다.